2강은 김문수 대 홍준표다. 한동훈은 탈락한다. 자, 일단 탈락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리죠. 어제하고 오늘 국민의힘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4강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가 됐죠. 그러니까 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 4명을 놓고 이 8강전에서 이 4사람이 걸러지고 압축될 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 4강전에서 2명을 뽑는 이 상황에서는 룰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그대로 하는데 50%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책임당원이라고 하면은 매달 당비를 내는, 그러니까 열성당원들이죠. 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도 거기서 많이 나오죠. 물론 일부는 그 탄핵에 뭐 찬성을 하는 쪽도 있겠지만은 많은 그 책임당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당원이 50% 투표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잠시 소개를 드리고 일단 이틀 동안 실시된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최종 경선, 그러니까 양강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내일 발표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내일 발표해서 가반수를 누가 차지를 한다면은 그 후보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가반수는 50%를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후보는 없기 때문에 내일 아마 양강이 가려질 겁니다. 내일 2시입니다. 2시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4강 할 때도 턱걸이 했다. 그런 분석들이 많았죠.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처럼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똑같이 22% 나왔습니다. 똑같이 22%.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6%에 그쳤는데 자, 펜앤마이크 조사는 좀 다릅니다. 그 KBS 조사는 똑같이 이 세 사람이 김한홍 22% 동료였는데 펜앤마이크 조사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일단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김문수 37.0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가죠.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문수 37.0, 안철수 4.2, 한동훈 26.1, 홍준표 26.0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한동훈과 홍준표 여기에 보면 1강 2중 1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강 2중 1약. 그리고 다른 조사도 대체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고 한동훈, 홍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책임당원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죠. 근데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 표집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도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열성당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많을 것이고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또 보수 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누가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과연 이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반대를 했고 지금도 그것을 기초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냐 아니면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탄핵을 아예 주도를 했던 안철수, 한동훈이냐
일단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탄핵 반대쪽에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표집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책임 당원이 결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는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과반수가 아니라면 그 유튜브에서 양각이 누가 될 것으로 보느냐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 과반수가 안 된다 하면 과반수가 되면 본인이 이제 바로 나가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7.0%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과반수가 아니라면은 김문수 후보 본인을 포함해서 누가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느냐는 이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등은 제가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1등은 제가 하지만 2등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경쟁이 많이 있는데 이 한동훈과 그 홍준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2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각 캠프 안에서는 판세 분석을 계속 하고 있죠. 판세 분석을 하고 일반 여론조사도 다 참조를 하고 또 다른 조사 같은 것들도 계속 참조를 하겠죠. 지금 이 여의도 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표가 안 될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어떤 감정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말씀드린다.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느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현재 책임 당원을 가지고 조사를 한 곳은 없습니다. 70만이 넘는 책임 당원 중에서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당원의 이 당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3년 만에 대선을 치러지는 이 상황을 책임 당원은 과연 누구 책임으로 볼 것인가? 이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 한동훈 책임론,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은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을 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 부결된 탄핵수사안을 찬성적으로 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 그래서 책임당원들은 이렇게 된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 특히 지금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개로 하고 지금 출마를 한 사람들 중에서 김문수는 이재명, 한동훈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당원들이 이 표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여론조사에서는 책임당원은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경쟁력 그리고 강점으로 정치적 신의를 꼽았습니다. 나는 정치적 신의가 있다. 한동훈은 정치적 신의가 없다. 일종의 배신자론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게 한동훈 후보다. 민주당 의석이 192석밖에 없는데 탄핵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했었죠. 그걸 넘겨준 쪽이 바로 우리 쪽 한동훈이었다.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후보로 또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이 말에 동의를 하는 책임당원이 많다면은 한동훈은 어려워지겠죠. 50%가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책임당원이 들어오는 변수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변수가 뭐냐면은 바로 한덕수 변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4명의 출마자 중에서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3명의 출마자는 한덕수 대행이
대권에 출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단일화도 부정적이었습니다. 3명 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 버렸냐 하면은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지만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누가 가장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냐 이걸 판단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 3명도 전부 다 단일화 하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본인들이 그 3명은 본인들이 후보가 됐을 때 마지막에 후보가 가령됐을 때 과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자, 이런 그 상황들도 전부 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특히 책임당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동훈은 탈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유가 크게 보면 2가지죠. 하나는 50%가 새로 들어가는 책임당원들이 그 책임당원들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특히 지역별로 봐도 지금 영남이 책임당원 전체 비율의 40%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남에서 출향한 이 출향민들이 지금 영남 다음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 TK를 비롯해서 PK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당시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단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죠. 사실상 내란 자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책임당원들이 그쪽으로 표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지금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하겠느냐. 그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별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긴 한다고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를 했죠. 콘클라베, 교황 선출식談판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홍준표 후보도 좀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한동훈 영향력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도 한덕수 대행 등과 토론 이해 후 원삭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겠다. 물론 속으로는 과연 한덕수가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속 마음하고 겉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죠. 그것을 이 책임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알고 있는 거죠. 안철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가상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안철수 후보 역시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단일화는 하겠다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긴 하죠. 어쨌든 이 뭐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이야기는 이재명과 가상양자 대결을 다 하자 4명이. 그래서 그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안철수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대 안철수, 이재명 대 한덕수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다른 후보보다 약간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썸네일에 말씀드린 여론조사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는 가장 소극적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러면 단일하겠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한덕수 효과가 있으니까는 그럼 단일화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면은 그때 단일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 4명 중에서는
최소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지지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4명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가장 소극적이지 않느냐. 자,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면은 책임당원들에서 이 한동훈의 지지에서는 확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탈락을 하고 김문수,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일 이제 2시에 발표를 하지만은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동훈 후보 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본인들은 주장을 하면서 지난해 7월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당원 투표와 그때도 국민 여론조사 반반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62.69%,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 득표율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심과 당심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책임 당원들도 이 본인을 많이 찍을 것이다. 고 하는데 아니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죠. 7월에 당대표로 선출될 때는 탄핵 전이었습니다. 탄핵 국면 들어가기 전이었고 탄핵 국면에서 앞장을 선 그때의 지금의 그 한동훈과 7월 달에 한동훈은 다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책임 당원들이 실망을 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7월과 지금은 다르다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강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 탈락할 것이다. 고 예상을 합니다.